안녕하세요. 임상병리학과 최강권입니다. 진균학.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진균학을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용어들과 그 개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균학을 공부할 때 다양한 용어들을 마주칠 거예요. 제가 오늘 정리해 놓은 용어들은 뭐 효모나 사상균, 균사, 균사체, 격벽, 분생자나 포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진간증균학을 이제 공부할 거잖아요. 인간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병원성 진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진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리고 병원성을 갖는 진균의 종류, 그리고 이런 진균들의 생활사, 그리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진균들의 종류,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볼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자주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노출되는 용어들의 개념, 그 정의와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살펴볼 개념은 효모입니다. 자, 효모. 우리가 이스트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이 효모는 우리가 뭐 빵이나 술, 알코올, 이제 술, 그러니까 곡류를 발효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이런 과정 등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이 바로 효모입니다. 효모는 술이나 빵을 만들 때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우리가 대부분 이제 효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효모는 단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효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진균은 일반 병원 미생물, 세균류에 들어가는 이런 세균들과 다르게 진핵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뭐 대장균과 같은 이런 세균들은 우리가 원핵세포 또는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것과 다르게 효모는 진핵세포로 이루어진 미생물이고, 그리고 특히 효모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한 알 한 알 한 알 단일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효모는 대부분 잔항균류에서 발견이 되고 불완전균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쯤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효모는 이제 잔항균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미생물, 특히 진균 같은 경우들은 이 생식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잔항균이나 담낭균이나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생식 과정에서 어, 그 단성 생식을 하느냐 또는 이성 생식을 하느냐, 그러니까 생식 방법이 음, 이제 감수 분열을 통해서 유성 생식을 하느냐 무성 생식을 하느냐로도 효모의 군을 나눌 수가 있는데, 불완전 균류라고 하는 것들은 무성 생식만 하는 균류를 우리가 불완전 균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효모는 불완전 균류에 속하게 됩니다. 학명으로는 사카로마이시스라고 해가지고 효모라고 하는데, 이 사카로라고 하는 뜻이 강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또 대부분 이 효모가 술이나 빵을 발효한다는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당을 분해하는 역할들을 주로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효모는 우리가 사카로마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런 생물의 분류 체계를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위에 속하는 것들을 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종속, 과목, 학문 이런 형태로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를 이제 아마 여러분들 공부했었을 것 같은데요. 효모는 효모 속에 효모가, 효모목, 효모강에까지 들어가고요. 잔항균 문에 들어가면서 균계로, 이런 보통 보리와 같은 메가에
이런 효모균을 증식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증식된 효모를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발효미생물로 사용하게 되죠. 사상균. 사상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상균의 사자가 실사자를 쓰게 됩니다. 한자인 거죠. 그래서 형태 상자를 써서 실 형태의 균을 우리가 사상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몰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이 몰드를 MOLD가 아니라 MOULD 이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동일하게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곰팡이균 이거를 우리가 사상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긴 관상 형태, 관 모양 형태의 균사에 의해서 증식되어 있는 균사체를 우리가 사상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 공부할 거에 이제 할 내용 중에 균사나 균사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상균에서는 바로 이 균사와 균사체에 대한 개념을 얼핏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균은 기본적으로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그림이 바로 곰팡이 그림이에요. 이 곰팡이 그림을 놓고 보면 어때요? 이렇게 위에 점점이가 있고 줄기와 같은 모양들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빵이나 뭐 귤과 같은 과일이라고 한다면 귤 아래쪽으로 이런 뿌리 같은 구조물도 보일 거고 이런 줄기와 이런 포자를 날리는 이런 포자낭이나 분생자라고 하는 이런 포자를 흩날릴 수 있는 이런 생식 구조물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식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상균은 하나하나의 균사 등이 모여서 이렇게 균사체 하나의 덩어리를 만듭니다. 아까 우리가 효모를 볼 때 효모는 이렇게 알갱이 하나가 단세포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이 사상균에서 이런 알갱이 하나를 우리가 균사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여지는 요 그림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뭐 포자나 엽상체 이런 부분들에서 공부할 건데 요 뒤에 보면 가느다란 실 모양이 있죠. 바로 요게 균사입니다. 요런 균사가 하나 세포로 또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런 하나하나의 균사가 모여서 균사체를 이룹니다. 이런 한 큰 덩어리 균사체를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상균, 곰팡이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효모처럼 하나하나의 단일세포, 균사가 모여서 균사체를 이룬 균이 바로 사상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상균은 다세포 균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균사형 진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균사는 여러 세포로 이루어진 실 모양의 구조. 실 모양이 바로 사상이죠. 실사, 그리고 모양상. 실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엽상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엽상체 구조라는 것은 줄기, 잎, 뿌리와 같은 구조가 없고 식물 전체가 잎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우리 곤충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하죠? 보통 이제 곤충은 형태적으로 뭐 머리, 가슴, 배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 곤충 등이 있고 거미는 뭐 이렇게 머리, 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구분을 하죠. 보통 우리가 식물을 얘기할 때는 식물은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곰팡이는 이런 구조를 나누지 않고 여기 보면 이런 곰팡이를 놓고 보면 이 곰팡이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을 이런 꽃 같은 구조도 있는 것 같은데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는 모두 동일한 세포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세포 형태의 어, 그 생물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세포 구조의 생물체. 그래서 개별적인 균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분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요런 곰팡이들은 하나의 잎사귀와 같은 구조다. 그래서 우리가 엽상체라고 얘기합니다. 식물 전체가 하나의 잎으로 되어 있는 형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미역 그림을 하나 갖다 놨는데 이 미역 같은 경우도 이게 뿌리줄기 입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잎사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교는 엽상체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그 진균이 효모형 진균이 있고 사상균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었어요. 자, 효모를 우리가 이스트라고 하고 균사형, 곰팡이형 진균을 몰드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효모형은 이렇게 단세포로 둥글거나 타원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분열을 하고 생식을 할 때에는 자손을 번식시킬 때에는 이렇게 분화 또는 발화관이 나와서 이렇게 이분법처럼 이렇게 유전 정보들을 두 배로 더블링하고 이렇게 두 배로 나눠져서 이분법 형태로 쪽쪽쪽 나누어지는 형태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분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발화관이 나오면서 이런 효모형 진균 같은 경우들은 이 발화관을 쭉 늘려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분화가 되는 부분들이 되면서 이렇게 균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연결이 되는 실모형처럼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거짓균이라고 하죠. 실제로 곰팡이형, 사상형균에서의 균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균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균사가 서로 모여서 이런 실타래처럼 균사체를 만들어서 하나의 곰팡이균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런 곰팡이형 진균에 하나하나의 진균 사이에 보면 이렇게 서로를 구분하는 세텀이라고 하는 격벽이 있습니다. 이 세텀에는 다양한 형태의 격벽이 있어요. 진균 사이에 격벽이 있는데 이 격벽 사이에는 어, 그, 뭐죠? 그 격공, 네, 격공이라고 하는 구멍 구조가 있어서 진균과 진균 사이에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상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앞슬라이드에서 엽상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뿌리나 줄기나 꽃 같은 구조를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실 모양의 이런 곰팡이 균사 사이에 격공이 있어서 물질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이렇게 뿌리 구조에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 물질 등이 바로 이런 줄기 구조나 이런 위에 있는 포자나 어떻게 보면 식물에서 보면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까지도 영양분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서 이런 효모형 진균과 곰팡이형 진균의 구조적인 부분들도 함께 이해하고 있으면 이번 학기에 진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슬라이드를 보실 때 이 위쪽에 보시면 제가 P2라고 해놨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진단 진균학 이 교재를 놓고 보시면 이런 그림이나 내용들이 이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PPT로 드리는 이 설명과 함께 교과서 이 페이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살펴볼 내용은 균사입니다. 균사는 하이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상균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건데, 자, 요런, 하이페 앞에 슈도라고 하는 P가 묵음이 됩니다. 이런 슈도가 붙게 되면 거짓 또는 가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짜균사라는 의미가 되는데, 가상균사 또는 위균사 또는 거짓균사라는 이름으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 균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 어, 아마 좀 예민하신 학생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위에는 하이페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는 하이파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의문을 갖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하이패라고 하는 것들은 균사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니까 복수형을 의미합니다. 하이파는 균사 단일, 하나, 한 개체의 균사를 이야기할 때는 하이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균사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덩어리들로 있게 되는 구조에서는 우리가 이런 균사를 하이패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균사가 실모양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 균사로 이루어진 균사체를 우리가 곰팡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균사를 또 다른 말로는 곰팡실 또는 팡이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균사랑 동일한 말은 곰팡실, 팡이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균류의 체주직을 이루는 실 모양의 세포를 우리는 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세포의 균사를 하이파, 복수형 하이페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런 균사는 septum이라고 하는 격벽이라 불리는 구조물에 의해서 균사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사는 하나의 기다란 실이죠. 실 모양으로 균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수, 한 개, 이렇게 한 조각만 떼어냈을 때는 하이파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길다란 균사 조직을 우리는 하이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A 그림과 이 B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면 A 그림이 가장 일반적인 구조의 균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하나의 균사 사이에 격벽으로 균사 하나하나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냥 명확하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A라고 하는 요 하나하나의 균사 하나하나는 요 뒤에 있는 다른 균사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균사 하나가 체세포 분열을 해서 이분열을 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균사로 2배, 4배, 8배 이렇게 증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균사가 모여서 하이파가 모여서 실조직의 하이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식물도 다세포 구조죠. 식물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식물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일 조직을 떼어냈을 때, 이 조직을 배양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완전한 식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해바라기에 이런 태조직을 하나 뜯어내서 배양을 한다고, 해바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 객체의 해바라기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해바라기는 해바라기 씨앗을 통해 가지고 발화를 시켜서 어, 해바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하나하나의 세포 조직을 가지고서 해바라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또는 진균류는 이런 하나하나의 균사 조직을 배양을 해서 동일한 형태의 진균 또는 객체를 만들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물하고 곰팡이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격벽을 설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진균은 이렇게 균사 하나하나가 이런 격벽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탈공팡이 강 또는 탈공팡이 문에 해당하는 진균들은 이런 격벽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균을 나중에 구분할 때, 동정을 할 때에는 이런 진균의 균사에 이런 격벽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균 균사의 하나하나 균사 하이파를 구분을 할 때 이런 격벽 구조를 가지고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고 계셨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이런 엽상체를 가지는 포자낭을 가지는 진균 등을 이제 3D 렌더링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생식을 하는 구조들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균사가 이렇게 격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디마디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구조가 균사의 격벽 구조다. 그리고 어, 그냥 그림으로 그렸을 땐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죠. 가상균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균사 또는 위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를 슈도하이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한 세포가 즉시 분열하지 않고 연쇄상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곰팡이에서도 이런 무격벽 균사가 나오지만 효모 같은 경우도 이런 거짓 균사를 갖게 돼요. 이 그림을 앞서 설명해 주었던 것처럼 효모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분할하는 형태로 해서 이분열처럼 동일한 개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 이런 뭐 발화관이나 또는 이 분화가 되면서 분화가 된 이 부위에 계속 쭉쭉쭉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균사체를 이루는 것처럼 효모가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이런 형태들도 우리가 가성균사 또는 슈도하이페로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관 모양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튜브 모양이 된다라고 해서 튜브 라이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가성균사들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균사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균사체는 우리가 마이셀리움이라고 많이 영어로는 표현을 하게 되죠. 잠시만요. 이 균사체는 어, 균사가 분열과 증식을 통해서 덩어리를 이루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균 또는 곰팡이를 이야기할 때 이 곰팡이는 어떤 거죠? 하나하나의 균사가 덩어리를 모여서 하나의 우리가 딱 구분을 할 수 있는 곰팡이 모양.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푸른 곰팡이 또는 감귤, 녹색 곰팡이 이런 형태의 곰팡이 형태를 나누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균사가 모인 균사체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균사는 대부분의 이제 진균류에서는 내부 격벽을 가지고서 만들고 여기에 격공, 세포라고 하는 격공을 두어서 균사 하나하나 사이에 세포 사이 그 영양분을 서로 이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균사체가 사실 요 하나하나 격공 사이로 그 격벽 사이로 나눠져 있는 균사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하나의 단세포라고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의 곰팡이가 뿌리 구조, 줄기 구조, 꽃 구조처럼 구조를 나누어 가지고 형태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격곡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균사체를 이야기를 할 때 균사체 부위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균사를 우리가 구분할 때는 크게 영양분 균사체하고 생식 균사체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이런 균사 또는 진균들은 보통 증식을 하거나 생식을 할 때 포자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식을 할 때 이 생식작용을 하는 부위들을 우리가 생식균사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이외에 균사체들을 생존하기 위해서 영양을 섭취하거나 또는 대사를 하는 영양균사체라고 나눠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곰팡이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은 이 뿌리 구조, 가근이라고 되죠. 가짜 뿌리라는 뜻이에요. 뿌리 근자를 썼죠. 그래서 이런 가근 형태의 뿌리 구조를 갖고 있는 균사도 있고 이런 포자를 가지고 있는 포자나 또는 줄기 형태의 이런 균사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균사 모양이 있겠지만
실은 동일한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뿌리 역할을 하는 이 가근에서 이 주변에 있는 영양물질을 얘가 흡수를 하면 격공을 통해서 영양성분을 서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어, 생식작용을 주로 하는 기능을 하는 이런 생식균사체까지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생존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식물과 같은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균사체의 격벽에 격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구조는 분생자라고 하는 구조예요. 진균은 생식을 할 때 크게 뭐 이런 분생자나 이런 포자나를 가짐으로써 무성 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성별이 없이 생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구조들이 바로 이런 포자낭이나 분생자 구조인데 바로 이런 구조들이 진균이 생식작용을 할 때, 번식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구조들이에요. 그럼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 있죠? 이런 포자낭의 가지라든지 이런 균사, 가근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생식작용을 하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나누는 이제 이런 구조를 하기 때문에 영양분 균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분생자나 포자낭과 같은 이런 부위가 생식균사체라는 건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영양균사라는 건 무엇이냐? 이 곰팡이를 우리가 이런 샬레, 어, 페트리 디시라고 하는 요런 데다가 어, 배양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배지에 횡단면이 있으면 대부분 영양물질들은 이 배지 안에 있겠죠. 바로 이 배지 안에서 영양분들을 이 배지 아래면에 있는 균사들이 빨아들이고 이 영양분들을 전체 곰팡이에게 분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양분들을 빨아들이고 이동시키는 균사들을 우리가 영양균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포자를 나르는 또는 만들고 퍼뜨리는 구조에 있는 포자낭이나 분생자들을 우리가 생식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진균들은 자연계에서 대부분 부패균으로 존재를 하면서 마구마구 포자를 퍼뜨리고 곰팡이가 이렇게 나죠. 공기 중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공기 중에 나타나 있는 진균들을 우리가 공기균사라고 얘기를 하고 생식균사는 대부분 이 공기균사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균사체를 나눌 때 영양균사의 개념, 공기균사의 개념, 생식균사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격벽이네요. 이 격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격벽이라 불리는 구조물은 균사가 분리된다고 했죠. 균사 형성 시 대부분은 진균류 내부에 이런 septum이라고 하는 어, 격벽을 만들고 여기에 septal pore라고 하는 격공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격벽 안에 단일 또는 여러 개 핵이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 핵을 어,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균사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균류는 이런 격벽을 가지는 이 비와 같은 이런 격벽을 가지는 균사를 갖게 되지만 일부 이제 어, 그 이 아주 일부 털곰팡이 강 또는 털곰팡이 문에 해당하는 균사들은 이렇게 격벽이 없는 무격벽 균사를 가지고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이제 무격벽 균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격벽이 없는 균사들은 보면 이 진균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갖는 진균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균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이거는 무격벽 균사가 아닐까? 그러면 뭐 털곰팡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하는 진균이 아닐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꺽쇠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어, 이제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전자현미경 그림이 있는데 이제 요거의 단면들을 놓고 보면 요 C처럼 되어 있죠. 이것 역시 보면 빛처럼 격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격벽으로 나누어져 있는 균사와 균사 사이에 이렇게 관절 형태처럼 꺽쇠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의 진균들을 우리가 간혹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담자균, 그러니까 우리가 버섯이라고 하는 진균류에서 많이 관찰이 되는데 이런 꺽쇠 연결도 격벽의 한 종류입니다. 어, 그래서 자, 이제 이건 효모균이죠. 효모균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하나가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격벽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효모가 쭉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짓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상균 같은 경우들은 하나하나의 균사가 쭉 이루어지면서 실모양을 만들고 그 사이에 격공이라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게 돼요. 자, 이건 격벽균사, 무격벽균사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담자균 같은 경우들은 앞서 봤었던 이런 사진처럼 이 위로 클램프가, 꺽쇠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 꺽쇠를 통해서 영양분과 또 서로 연결이 견고하게 이어져요. 이런 형태로도 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격벽이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우리가 스포라고 얘기하는 포자입니다. 네, 포자는 어, 그 진균이 증식, 그러니까 생식을 할 때, 번식을 할 때,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진균은 포자를 만들어서 번식을 합니다. 우리 포자를 또 다른 말로 홀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자는 유사분열, 마이토시스에 의해서 새로운 세포 또는 조직화된 위태한 세포군이 발생이 됩니다. 그 포자가 유사분열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을 알죠. 보통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유성생식이 아닐 때, 그러니까 동일한 개체를 이분법으로 동일하게 나눌 때를 우리가 유사분열이라고 합니다. 감수분열은 뭐죠? 보통 EN에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때 N으로 줄어들었다가 각각 다른 성의 어, 개체들이 서로 N과 N을 합쳐서 EN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성별이 있는 구조를 우리가 성별이 있는 구조에서 생식 활동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성생식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성과 관련된 분열들을 감수분열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자는 무성생식을 하는 어, 생식 구조예요. 그래서 포자는 유사분열에 의한 세포군 발생이다. 증식에 관여하는 구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포자도 유성생식을 하게 됩니다. 유성생식을 할 때에도 어, 이 유성생식을 하는 포자는 감수분열도 하게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진균들은 무성생식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무성생식을 할 때에는 유사분열, 마이토시스, 개 중에 유성생식 과정이 있는 진균들은 감수분열, 메이오시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성생식만 하는 진균들을 우리가 무성생식형 진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발생하는 포자를 무성생식형 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 무성생식형은 성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세포를 이분열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별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세대들을 불완전 세대 포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성생식형 포자에 해당하는 포자들은 포자당 포자나 분생자라고 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뭐 홀씨 주머니 홀씨 또는 분생 홀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뭐 분생자에는 뭐 분화포자, 분절포자, 후막포자, 분생포자 등 또 다양한 포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포자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배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성생식형 포자라고 하는 것들은 성별을 갖고 있는 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 그 포자가 나아갈 때는 n과 n이 n으로 나가지만 이 n과 n이 모여서 어, EN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의 완전한 객체가 이루어지고 어, 그리고 이런 성별이 있는 구조로 생식을 할 때를 우리가 유성생식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성생식형 포자를 우리가 완전세대 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무성생식형 같은 경우는 무성생식형 진균인 경우에는 유성생식 포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성생식형 진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유성생식형 진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성생식 세대와 유성생식 세대, 그러니까 불완전 세대와 완전 세대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생식형 진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성생식형 포자에는 뭐 적파포자나 자낭포자, 담자포자, 남포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무성생식형 포자와 유성생식형 포자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분생자입니다. 우리가 코니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성생식 방법에는 무성생식 포자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포자낭 포자랑 분생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포자낭 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홀씨주머니 홀씨라 그래서 포자낭에서 내생포자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 포자가 가득 차면 이 포자가 확 터지면서 포자가 생식작용을 합니다. 분생자는 균사 끝에 외생포자가 이렇게 생겨요. 외생포자가 생겨서 어, 이 공기 중에 공기균사에서 흙 뿌려지면서 주변으로 어, 유전정보들을 확 뿌립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민들레가 봄철에 바람을 타고 활씨가 막 날아다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자가 이런 주머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포자당 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꽃처럼 분생자들을 만들어서 이 민들레 호스처럼 포자를 달라붙여 놨다가 주변으로 흩뿌리는 역할을 하는 진균의 구조를 분생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요 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는 책 페이지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슬라이드 그리고 어, 이 강의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참고를 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